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SE팀의 김영표로갑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신 보안 위협 동향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포티가드랩스의 최신 2025년 동향 자료입니다. 글로벌 자료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규모 사전 정찰 활동이 아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AI가 화두죠. AI 기반의 공격이 굉장히 증가했고, 특히 크라우드 GPT나 블랙메일러 같은, 예를 들어 블랙메일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금융권 같은 쪽에 더 지능화되고 더 세분화되고 더 타겟팅한 공격들이 내가 스팸 메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도 생성하고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스크립트 키드라고 하죠. 그 레벨을 넘어서서 그냥 명령하면 보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원 정보 도용이 매우 급증했습니다. 42%라고 하는 수치가 보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지만, 특히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증가율이 500%가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공격 그룹은 원래 알고 계시죠? 뭐 신규로 뭐 여러 개가 생기고 상위 4개 그룹이 독식하고 있고 뭐 공격의 37%를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라스라고 그래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즉 랜섬웨어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걸 공격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 경제화돼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2025년도에 크게 화두가 되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스캐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는데, 리빙 오프 더 리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더라도 쉘 스크립트나 CMD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격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캐닝 공격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내부 스캐닝 속도나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고, 그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도 실제 우리 내부에서 그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랜섬웨어 일변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와이프 악성 코드라고 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그냥 목적 자체가 복잡하게 랜섬웨어처럼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기동이 해서 몸통, 팔, 다리가 합쳐져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되는 순간 다 부셔버려, 다 지워버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랜섬웨어보다 간편하고 강력한 공격 형태, 와이퍼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의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클라우드는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설정 오류에 대한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공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설정해야 될 게 많잖아요. 계정 설정도 해야 되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도 이제 설정 오류나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홀을 통해서 그 침입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이 있고요. 멀티 스테이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면서 혹은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썼을 때 어떤 그런 위협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OT 타겟 공격, 특히 제조 분야의 랜섬웨어가 이번 리서치 결과에서 원래도 그랬지만 여전히 주된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크넷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 기반의 공격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의 핵심은 타겟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됐던, 회사가 됐던, 은행이 됐던, 금융권의 특정 부서가 됐던 이쪽을 타겟팅해서 피싱을 보내고 어떤 물리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공격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하 경제 시스템에 만들어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크넷에서 관련된 내용을 취합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정보를 사고팔고 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겠죠. 사실 전체적인 경향성은 글로벌과 퀘를 전반적으로 같이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시점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포트가드 랩스의 리포트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전 세계 국가 중에 탑 5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거나 국가가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터넷 강국이긴 합니다만 뭐 미국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공격 대상의 5위에 차지했고 우리 포트가드 랩스의 여러 가지 치매 지표에 걸려 있는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5등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위협이 노출되어 있고 공격자들도 대한민국을 아주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한 추세 그리고 한국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 공격들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세션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도화된 공격 방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킬체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사전 예방을 하고 탐지 분석을 하고 차단 대응을 하고 뭐 사후 분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핵심 기술 방안 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나옵니다. 뭐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공격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다음에 접근할 때 다단계 인증, 투팩터 인증 같은 걸 쓰느냐. 그러면은 엔드포인트 자체에 그럼 GTNA 수준의 것들을 적용하냐 아니면 세시 레벨에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내가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 어떤 AV나 아니면은 EDR 같은 거를 깔아놓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 인터넷 구성도상에서 이런 세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원격 사용자가 접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다른 엔터프라이즈 사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계신데 홀이 있습니다. 어떤 홀이 있냐면 GTNA 레벨의 접속, 예를 들어서 뭐 투팩터 인증의 적용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전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너사들, 저처럼 외부에 협력하는 직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정도의 보안 레벨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쪽을 통한 홀 혹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유지보수 활동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패치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취약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경향성,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경향성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EDR이나 지금은 이제 샌드박스 대체해서 MDR 같은 솔루션들도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인라인상에서의 차단 제품군들 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긴 차세대 방화벽과 프락시를 같이 쓰고 있고 아니면은 방화벽 안에 프락시 모듈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용 방화벽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안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목소리 깡패이신 김재호 부장님이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그니처 기반 IPS라든가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건 결국엔 우리가 종합 분석, SOC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침해 사고를 대응한다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거나 우리가 허니팟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결국엔 종합적인 분석 로직이 있어야 되고 그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걸 SOC라고 칭하면 거기 핵심은 결국 로그를 담고 심과 수화를 연동하는 것. 심을 통해서 룰을 만들고 수화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그 메커니즘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들이 다 모이면 여기 이제 심소화나 아니면 로그 콜렉터를 로그를 모으고 심소화해서 이 전체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오늘은 우리 심소화 전문가이신 이명호 부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이 소화의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시니어 엔지니어이신 이용희 이사님께서 전체적인 금융권에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뭐 코파일럿 등의 LLM 같은 것들에 대한 SaaS 어플리케이션이나 DLP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조언방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트넷 코리아의 이용입니다. 금융 담당 S이고요. 최근에 많은 금융 고객분들을 만나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 이슈, 과제들을 듣고
제가 많은 고도화 방안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포트넷 입장에서 고객한테 제안하는 전체 보안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포트넷은 40가지 이상의 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차세대 방화벽 쪽 포트게이트 제품군, 그리고 가상화 방화벽, 그리고 통합, 로그, 관리 서버, 통합, 설정, 관리 서버, 그리고 다양하게 고객에서 요구하는 SD-WAN, 그리고 최근에 오피스 365 관련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금융사들 대상으로 보안 웹게이트에도 한두 군데씩 고객사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 고객사들 경우에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벤트나 로그들을 최적화 자동화하기 위해서 포티소아 솔루션들도 최근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분들과 논의되고 제안 중인 솔루션 리스트를 보면 이메일 보안 쪽도 고객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요. 기존에 재택근무나 모바일 근무로 이용하고 있던 VPN에 대한 고도화용으로 GTNA와 세시 솔루션들도 소개와 POC나 데모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내에 많은 해킹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해킹 사건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이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ASM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고요. 포티넷은 8월에서 9월 중에 디지털 자산이나 리스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ASM 솔루션인 포티레콘에 대한 프로모션을 금융권 고객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 세션에서 김용표 이사님이 지능형 위협에 대한 포트넷에서 제안하는 통합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그 중에서 본점이나 본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인터넷이나 사스나 외부와 통신을 해야 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경계 기준에 봤을 때 인터넷망이나 사용자망 간문단에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들어가게 되고요. 차세대 방화벽의 큰 주요 기능은 IP나 포트 기반으로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8,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부, 외부, 개발, DMZ처럼 존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세그멘테이션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영향도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권고드리는 부분은 보안 정책을 수립하실 때 엔드-투-엔드 기반으로 화이트 리스트 기반으로 강하게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SSL 복화 솔루션이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이든 오피스 365 같은 사스 앱들이나 공격이나 위협들이 대부분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 통신에 대해서 복호한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보안에 대한 필터링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SSL 복호화 기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전체 암호화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한 다음에 현재 고객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안 전수 검사를 통해서 위협이나 공격들이 있는지 여부를 탐지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존의 재택근무나 모바일 근무용으로 차세대 방화벽에서 제공되는 VPN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특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SD-WAN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차세대 방화벽에서 제공되는 기본 기능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T 공격이나 위협들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보안 기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려진 취약점이나 위협을 탐지 차단하기 위해서 IPS 기능을 꼭 사용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현재 포티넷은 18,000개의 IPS 관련된 시그니처를 지원하고 있고, 대용량 트래픽에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해서 만들 수 있는 시그니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트워크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들을 탐지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패턴 인식 언어 기능을 통해서도 삼지율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 보안 기능인데요. 웹 보안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방어벽인 포티게이트웨이에서 URL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웹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웹 보안 기능이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오피스 365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오피스 365에도 보면 기업에서 쓰는 엔터프라이즈 계정과 일반 사용자나 개인들이 쓰는 컨서머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의 엔터프라이즈 계정만 허용하고 나머지 모든 오피스 365 계정을 탐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웹보안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 웹보안에서 제공되는 90개의 URL 카테고리 기능을 통해서 업무 관련된 URL들은 허용하고 비업무, 엔터테인먼트, 유해 관련된 사이트는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안은 고객이 간문단에 포트게이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네트워크의 구성 변경 없이 웹 보안을 바로 적용하고 싶을 때, 또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포트게이트에 다이렉트로 포트 프락시를 연결하게 되고, 트래픽에 따라서 두 대든 세 대든 저희가 WCCP를 통해서 또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해서 웹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프락시의 장점은 다운로드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전수 검사한 다음에 보안 검사를 통해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위협이 있으면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방어 측면에서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에 알려져 있는 공격이나 패턴이나 시그니처로 막을 수 없는, 의심이 되거나 알 수 없는 그런 파일에 대해서는 샌드박싱 기능을 통해서 행위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또 위협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이 일반적인 레가시 VPN을 사용해서 재택이나 모바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이나 모바일 근무에 대한 고도화 방안으로 GTNA 기능을 최근 들어서 많은 금융사 고객분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GTNA의 기본 기능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게 되고요. 회사에서 공고하는 필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OS나 보안 패치가 최신 패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접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팩트 인증 연동을 통해서 매번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가 맞는지 체크를 통해서도 또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시 기능입니다. 위에서 나열되어 있는 모든 보안 기능을 세시 기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고요. 세시 기능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세시와 구축형 세시가 있고요. 저희는 금융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나 DMZ의 구축형 세시를 구축해서 위에 나열된 모든 보안 기능들을 재택이나 모바일 근무하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솔루션들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 각각 솔루션별로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포트넷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좀 더 상세한 기술 세션과 Q&A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레어 노운 언노운 관리를 위한 멀티 안티바이러스, IPS, 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포티넷 코리아의 김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레어 동향 및 머레어의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안 위협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대응 방법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98%의 기업이 5년 이상 취약점을 악용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업무 환경이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공격 표면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취약점은 연간 1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PT 그룹의 27%가 현재까지도 이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는 지능형 표적 공격의 증가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용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과 같이 수많은 변인들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티가드 랩스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약 2억 건의 머리의 위협을 차단했습니다. 이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협은 연중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위협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매달 약 450만 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에는 약간 주춤세가 있었고요. 9월에는 신규 취약점 발표와 함께 급등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로데이 위협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악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성공이라도 매우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위협들에 대한 플랫폼 타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윈도우의 실행 파일이 가장 큰 파일을 차지했습니다. 절반가량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스크립트 형태의 악성 코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HTML, PDF와 같이 문서 웹 콘텐츠 악성 코드는 여전히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리눅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표적형 공격 가능성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머레어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웜과 같은 정통적인 유형도 있고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같은 임포스틀러 유형도 있습니다. 특히 파일리스, 루트킷, 백도어, 드러퍼, 익스플로잇은 최근 이슈로 더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각 멀레어는 감영 방식과 동작 방식이 서로 상이하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대응 전략도 다층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업 시스템의 침해 행위를 세부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 마이터어택은 정찰, 자원 개발, 초기 접근 단계, 그리고 명령 및 제어, 유출, 임팩트까지 총 14단계의 택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격자가 침투부터 최종 피해를 입히기까지 활용하는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트릭스 형태로 제공이 되며 각 택틱은 다시 여러 개의 세부 테크닉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택틱은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각각이 의미하는 바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런 머리어들은 이 택틱의 전 영역에 걸쳐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한 벡터로 활용된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안티바이러스, 하나의 IPS 제품만으로는 탐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층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멀티 안티바이러스, IPS, 샌드박스와 같은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레어 대응 솔루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PS입니다. 시그니처를 활용한 행위 기반 탐지 및 프로토콜 이상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CV 취약점, 시트 통신, 악성 URL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에이직을 통한 빠른 처리 성능과 낮은 레이턴시는 보안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티바이러스입니다. 안티바이러스는 시그니처 기반의 엔진뿐만 아니라 CPRL을 활용해 코드 패턴과 행위를 분석하고 알려지지 않은 변종 머리어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IPS 안티바이러스에서 식별되지 않은 언노운 및 제로데이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격리된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멀티레이어 분석을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터링합니다. 앞서 살펴보신 이러한 IPS, 안티바이러스, 샌드박스의 트래픽 처리 흐름에 대한 도식입니다. 정상 트래픽과 악성 트래픽이 혼재된 상황에서 IPS 엔진과 안티바이러스 엔진에서 1차적으로 악성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식별되지 않은 언노운 트래픽은 샌드박스에서 2차로 격리 분석하여 추가로 걸러냅니다. 이렇게 다계층 방어 과정을 거친 뒤에는 안전한 데이터만 IT 인프라로 전달됩니다. 또한 포티가드 랩스 위협 인텔리전스와 연동이 되어 글로벌 최신 위협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제로데이나 변종 위협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IT 보안 아키텍처는 분야별, 업무 환경별로 다양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관리,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머레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IPS, 안티바이러스, 샌드박스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고도화된 위협에 노출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단일 엔진, 단일 솔루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멀티 엔진, 멀티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의 음영 지역을 최소화하고 빈틈없는 보안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엔진 솔루션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 SE팀의 이명호 부장입니다. 제가 맡은 발표 주제는 SOA를 통한 보안 업무 자동화 영역입니다. SOA가 국내에서 이야기된 지는 7년 정도, 그리고 활성화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들 소개할 때 보여드리는 그림 도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심을 통해서 원천적으로는 보안 로그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의 여러 가지 로그들을 취합하고 그 로그를 통해서 뭔가 상관이나 연관 분석을 통해 얼럿들을 많이 만드시고 계실 겁니다. 실제 SOA를 통해서는 해당 발생된 얼럿들을 인시던트 티켓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자동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인시던트 티켓을 오토클로즈해서 가져가고, 이후에 오토클로즈 되지 않은 인시던트 티켓들은 매뉴얼하게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가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실제 SOA를 통한 분석 업무 자동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분석 업무 자동화 영역을 왜 그렇게 쓰게 되는가에 대한 4가지 꼭지 정도를 이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심을 쓰시면서도 과도한 얼럿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든 억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복된 얼럿이 발생한다든지 너무 무수한 얼럿들이 발생하다 보니 실제 이제 관제자들이 보지 못한 티켓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나 혹은 분석 도구들이 너무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측면들이 실제 업무 과중화 영역들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SOA를 통한 자동화 영역을 더 가져가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전문 인력 공급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분석가들을 수급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SOA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부분들도 조금은 해결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에 대한 이런 개인 역량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SOA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평균화된 보안 분석 프로세스가 정착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석 업무 자동화 영역들을 SOA를 가지고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안팀이나 혹은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 뵙고 되는 IT 운영팀들의 업무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 기입한 것처럼 자체적인 블랙리스트 관리와 차단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 영역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혹여나 뭔가 분석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방화벽에서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유동 IP 형태의 공격자들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풀어준다거나 하는 형식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사람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SOA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동화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퇴사자의 시스템 계정 정지와 알림, 이런 부분들도 사실 IT 운영팀의 버든이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취약점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이런 부분들도 보안팀의 업무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메일 알림이나 혹은 대응 훈련 등 이런 것들이 보안팀의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포티소아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다른 SOA들은 그런 안 되는 것인가? 왜 포티소아만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가를 이 한 장표에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쉽게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핵심 컨텐츠로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듈, 커넥터, 플레이북,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커넥터와 플레이북은 다른 제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티소아에만 유독 특이하게 모듈이라고 하는 형식의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중간 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친구 모듈, 프렌즈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를 만드신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한 컬럼을 만드셔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적재하실 수 있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SOA라는 제품은 원래 공격에 대한 자동화 영역만
신경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포티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용자가 만든 모듈을 통해서도 실제 거기에 데이터가 생성됐다라고 한다면 플레이북에 크레이트 시그널을 받고 플레이북이 동작되게끔 이런 식의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플레이북이 동작돼서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는 이런 자동화 부분들도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해 구성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적인 영역으로 이제 보자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퇴사자 목록, 퇴사자 아이디 값이나 혹은 인사정보 값, 특정한 값만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정 관리 시스템이나 IM 시스템에서 디세이블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 포티소아를 가지고 구성된 화면의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저희 제품 중에는 포티리콘이라고 하는 제품이 소유하고 있고 포티리콘 제품을 통해서 취약점 정보들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구성된 내용은 포티리콘을 통해서 포티넷 제품에 한해 취약점이 발생된 CV 코드들을 수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수집된 CV 코드 안에 필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CV 코드 값과 밑에 쪽에 디스크립션 설명이 영문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좀 더 재미나게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퍼블릭 LLM인 제미나이를 연결시켜 두고서 실제 좌측에 보이시는 CV 코드 값과 디스크립션 설명만 제미나이에게 실제 전달을 하고서 플레이북을 통해 해당 CV 코드 값의 요약 값이나 혹은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달라라고 하는 형태의 플레이북을 구성했고 그걸 통해 화면에서도 제미나이가 응답한 내용들을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CV 코드 값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리적인 측면의 자동화 영역도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새로 발생된 CV가 보였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노티 메일을 보낸다거나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샌딩 이메일 프로세스 영역으로 실제 새로운 CV 값이 발생됐다라고 메일을 전달한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이제 키사 상황 전파문입니다. 저희가 만나뵌 많은 고객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키사에게 상황 전파문을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키사 상황 전파문 안에는 IOC 정보가 등록된 메일 본문 내용과 파일 정보가 같이 전달되고 있었고 포티소아를 통해서 해당 메일을 자동적으로 크롤링 하듯이 읽어드려서 화면에 구성하고 그 파일이나 혹은 본문 안에 들어가져 있는 IOC 정보들을 우측 밑에 하단부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포티소아에 자동적으로 노출시켜 드리고 해당 IOC 정보들이 방화벽이나 중요 보안 제품들의 지금 현재 블럭 중인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차단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히스토리컬한 정보들도 표출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IOC 정보들을 모두 차단 등록하게끔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사실 이제 포티소아의 매력을 다 어필하기에는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조금 짧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포티넷 코리아에 더 상세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